그래서 지금 화면을 모델링한 거를 지금 열었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리드 A를 열어서 또는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간섭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디가 중첩되어져 있는지, 커트가 내가 제대로 정확하게 됐는지, 그래서 전체를 다 선택하고 어디 편집에 가보면 관리 탭을 눌러보면 관리 탭에 간섭 체크라는 리본 명령어가 있어요. 이 간섭 체크 명령어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간섭 체크 관리자 창이 하나 열려질 거고, 거기에 아이콘에 보면 뭐 새로운 세션, 다른 세션 열기, 뭐 저장 쭉 오른쪽에 맨 끝에 보면 객체 확인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화살표로 된 거. 얘를 누릅니다. 눌러서 지금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 28개가 있네, 그죠? 28개를 다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경우는 이제 확인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얘 부분이 뭔가 간섭이 일어나고 있어요. 빔과 빔이.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해 보면 얘도 이렇게 간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자기 자신의 지금 컬럼, 얘는 컬럼하고 빔이니까 보면 컬럼과 빔이 여기 끝에 안 잘랐었어요. 그죠? 얘도 클릭해 보면 이 기둥과 보가 간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드 A에 또는 그리드 B에 기둥하고 그리드 A와 그리드 B에 보면 이와 같이 커팅하지 않고 우리가 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일단 이 창을 놔둔 상태에서 왜 그러냐면 여기 플래그가 이제 변경이 될 거예요. 먼저 그리드 A를 띄울 겁니다. 그리드 A. 얘는 창을 최소화시켜 놓고 그 창 리본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뷰 목록에 가서 그리드 A를 열 거고, 당연히 우리가 모델링 작업했을 때 이 커팅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피팅 명령어를 써서 얘를 이 원형 파이프 하나만 커트해 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3개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편집에 가서 피팅 명령어 써서 이 원형 파이프를 잘라줄 겁니다. 당연히 스냅 도구에 가서 니어 스냅 스위치 킬 거고, 그 다음에 또 점 및 그리드 교차점에 스냅 꺼져 있으면 킬 거예요. 그래서 2점을 찍어서 피팅, 왼쪽을 피팅해 줬고, 이번에는 오른쪽을 피팅해 줘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피팅이 이제 완료됐습니다. 오른쪽에 이 파이프는 내가 이 왼쪽에 있는 파이프를 그대로 3개를 복사할 거니까 얘는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모델링 다 하고 피팅을 다 해주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는 뭐 이렇게 하나를 완성시켜 놓은 다음에 얘를 대칭 특수복사에 선형 옵션을 써서 당연히 얘 6000mm죠, 그죠? 점을 찍어 보면 6000 dx 값만 계산이 될 거고 dy dz는 0이 되죠. 몇 개? 3개를 복사할 거니까 3 입력하고 복사. 자, 그러면 이제 그리드 A의 원형 파이프 4개는 완성이 됐습니다.
당연히 윈도우로 선택을 해서 간섭 체크를 했을 때 분명히 아까 우리 간섭 체크 그 창을 최소화시켜 놨었는데 간섭 체크하면 다시 이렇게 창이 열려지죠. 그리고 확인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없는 거, 그 다음에 해결됐으면 플래그가 바뀌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얘와 얘가 간섭 체크를 해보면 얘는 지금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얘도 간섭 체크해보면 없습니다. 아예 전체를 다 그리드 A의 부재 전부 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간섭 체크. 없어요. 해결됐고. 나는 얘를 원형 파이프 얘 전체를 복사할 거예요. 어디로? 그리드 A에서 그리드 B로. 근데 복사를 할 필요 없이 뷰 목록에 가서 그리드 B를 열고 당연히 이 부분은 잘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드 B를 열었는데 가시성이 너무 크면 불필요한 것까지 다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100으로 바꿀 겁니다. 100. 그래서 필요한 부재만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자를 때 당연히 뷰에 가서 부재 와이어 프레임 뷰로 띄운 다음에 당연히 이 부분을 다 잘라줘야 되겠지. 그죠? 자, 잘라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 및 컴포넌트를 이용을 해도 됐었죠. 그죠? 13번. 13번 이용한 피팅이라는 얘 써도 돼요. 얘를 이용을 해서 부재와 부재. 그러면 잘라지죠. 그 다음에 부재와 부재. 그리고 요 두 개만 또는 이렇게 선택해서 간섭 체크를 해서 피팅된 거를 확인해 보면 전혀 문제 없이 간섭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반복해서 피팅 이렇게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거 3개를 지우고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가장 편한 방법 쓰면 되겠죠. 특수복사 선형 똑같이 6300 그리고 복사. 그러면 그리드 B 전체 선택하고 간섭 체크. 자, 지금 컬럼 빔 여기에 보면은 복사를 했는데 아까 지금 뭔가 좀 다르게 복사가 된 것 같아. 아까 피팅을 했는데 이 피팅이 지금 이쪽에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선택 피팅. 아까 요게 지워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특수복사 선형 복사.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 선택하고 간섭 체크. 그럼 현재 간섭이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부재와 이 부재가
지금 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루프 프레이밍 플랜을 다시 열어서 확인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창 리본 명령어를 클릭한 다음에 실행한 다음에 뷰 목록에 가서 루프 프레이밍 플랜을 열어서 실제 얘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컴포넌트 쓴 거를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우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드렸던 부제컷이라는 명령어를 얘는 써야지 되겠죠. 이쪽 단면이 얘는 곡면 부분이 곡면. 그러니까 곡면인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얘는 피팅을 했으니까 이 두 개 선택해서 간섭 체크를 했을 때 피팅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는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마찬가지 피팅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얘는 이제 피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아까 13번 얘 써도 돼요. 그죠? 13번 쓰고 얘와 얘 잘라졌고 그 다음에 다시 걷어와 파이프 걷어와 파이프 걷어와 파이프. 만약에 지금 이 피팅이라는 거를 이 어플리케이션을 쓰지 않으면 편집에 가서 피팅 명령어 써서 다 잘라줘야지 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은 한쪽을 다 정확하게 완성시켜서 간섭 체크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하면 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쪽 생성된 게 문제가 있었으면 얘를 다 지워놓고 한쪽을 정확하게 모델링을 완성시켜 놔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와 얘는 분명히 피팅이나 라인 컷을 쓰게 되면은 곡면에 우리가 작업을 정확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는 부재 컷으로 해야 돼요. 부재 컷. 또는 어플리케이션 이 컴포넌트에서 튜브 우리 썼던 쪽이죠. 튜브로 검색을 해서 튜브 크로싱 셀들이라는 이 응용 프로그램 컴포넌트를 가져다 썼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위에서 아래 거부터 하나씩 선택해 보자. 이게 메인 부재고 부재. 그러면 하나 커트가 됐고 다시 선택하고 얘가 메인 부재 그리고 얘가 보조 부재. 그런 다음에 뷰에 가서 다시 그리기를 하면 커트 부재가 깨끗하게 해결됐고 요 세 개를 선택해서 간섭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 그러면 없어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엔 여기도 똑같죠? 얘를 써서 아래쪽 메인 부재, 위쪽이 보조 부재. 다시 위쪽이 이번에는 메인 부재, 아래쪽이 보조 부재. 얘가 메인, 보조, 다시 메인, 보조, 그리고 다시 얘만 전부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간섭 체크. 그래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대칭 복사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윈도우로 다 선택을 하고 불필요한 거는 끄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얘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특수복사에 대칭 명령어 써서 3번 라인이 기준선이 되면 되지요. 그리고 복사. 그 다음에 전부 다 선택해서 간섭 체크.
그래서 간섭 체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만들고 확인됐으면 3D 뷰에 가서 전부 다 선택하고 편집에 관리에 가서 관리 탭 누르고 다시 한번 간섭 체크해서 여기에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지금 이제 모델링 이렇게 다 완성해 놓고 그 모델링이 우리가 커트라는 명령어를 써야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트 명령어 중에 라인 컷, 피팅, 그 다음에 파트 컷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튜브일 경우에, 파이프일 경우에는 얘가 곡면을 가지고 커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곡면 커팅하는 거는 라인 커트, 피팅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커트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부재 컷을 써야 돼요. 부재 컷. 그래서 결국은 이 응용 프로그램 창에 있는 이 튜브 크로싱 새들이라는 이 컴포넌트는 튜브와 튜브를 파트 커트로 곡면을 이렇게 커팅해 줄 수 있는 컴포넌트다. 그래서 얘를 쓰거나 또는 우리가 편집에 가서 이 부재 컷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트를 다 완료시켜서 전부 다 선택을 하고 관리 탭에 눌러서 간섭 체크 리본 명령어를 실행을 하거나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간섭 체크 메뉴를 클릭을 해서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없는 상태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게 도면 및 레포트에 가서 넘버링 수행에 선택한 객체 번호 시리즈라는 메뉴를 클릭을 해서 넘버링을 수행해 줘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레포트 탭을 눌러서 레포트 요 리본 명령어를 눌러서 이와 같이 템플릿가 나올 거예요. 그럼 템플릿는 여러분들이 테클라라는 제품을 설치를 하게 되면 테클라에서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해 준 게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레포트 창에 나오는 템플릿 종류예요. 우린 거기서 뭘 선택해야 되냐면 리스트의 파트 그로스 또는 파트 네트. 만약에 플레이트일 경우에는 플레이트 그로스나 플레이트 네트를 선택해줘서 레포트를 생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파트 그로스 선택하고 이름 달라고 할 때 뭐 아예 나는 이렇게 파트 그로스라고 가로 빼고 이름을 주고 얘는 레포트라는 폴더가 생성되면서 그 폴더 안에 파트 -gross.xsr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여기에 모든 항목에서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모든 부재를 다 가지고 파트 레포트를 만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선택 클릭하면 이와 같이 물량이 생성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하죠, 그죠? 여기는 대략 8.1톤이 되네요. 8.1톤, 8톤짜리 공사가 되는 거예요. 8톤. 그 다음에 플레이트, 당연히 여기 플레이트 있죠, 그죠? 그럼 밑으로 내려서 여기 플레이트 그로스 템플릿 선택했고 이름을 그냥 플레이트 그로스라고 이름을 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확장되는 XSR이 되는 거고 모든 항목에서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플레이트 물량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얘는
파일 메뉴에 가서 모델 폴더 열기를 눌러보면 레포츠라는 디렉토리가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XSR 만들어진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연결 프로그램을 엑셀로 연결시켜주면 엑셀에서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엑셀을 더블 클릭해서 열면 엑셀이 실행이 되고 그 엑셀에서 이와 같이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모든 모델링을 다 작업을 하고 간섭 체크를 해줘야지 되는데, 우리가 모델링이 숫자가 많으면 그거를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하고 완성된 후에 커트까지 다, 수정까지 다 하고 그 상태에서 간섭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중첩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 모델 작업으로 넘어가는 게 모델링 작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전체 모델을 선택을 해서 간섭을 체크를 해서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 없는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넘버링을 수행해야죠. 넘버링 수행을 했을 때 그 넘버링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넘버 시리즈 가지고 넘버링이 수행이 된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템플릿, 자, 이렇게 지금 템플릿을 이용해서 레포트를 다 만들어 봤어요. 그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해줘야 될 것들은 이제 도면을 만들어 봐야 되는데, 이 도면 만들 때 이제 실제 그리드 A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컬럼 어레인지먼트 플랜 도면도 만들어 볼 거고, 그리드 1번 도면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면을 우리가 생성을 할 때 반드시 같이 해줘야 될 그 속성 값이 있는데, 그게 뷰뎁스예요. 뷰뎁스. 우리가 각각의 뷰마다 뷰뎁스의 위쪽 아래쪽의 값을 내가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도면 생성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뷰뎁스를 정확하게 도면을 생성하기 전에 확인을 해줘야지 되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지 된다. 그리고 지금 레포트를 만들어 놓은 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냐 하면, 얘는 문서 관리자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문서 관리자는 도면 및 레포트 탭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문서 관리자 리본 명령어가 있어요.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문서 관리자 창을 열어보면 이와 같이 내가 만든 물량에 대한 목록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내가 얘를 전부 다 선택해서 지워볼 거예요.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래서 전체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문서 관리자를 열어보면 지금 이 파일 경로 이렇게 보면 이 XSR 이 파일들이 있는데, 그럼 과연 얘는 파일 메뉴 모델 폴더 열기 리포트에 가서 확인해 보면 얘는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문서 관리자 자체에서 목록이 지워진 거지 얘가 실제 파일에서 지워진 건 아니다라는.
그래서 레포트 찾아보기 다시 이건 만들 필요 없는 거고요. 문서관리자에서 보면 지금 얘는 실질적으로 검색을 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클릭해서 보면 바로 이렇게 문서관리자를 통해서 열려지는 거예요. 연결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얘가 문서관리자예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 연결 프로그램을 연결 안 했으면 바로 이렇게 열려집니다. 이게 문서관리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먼저 어레인지먼트, 즉 FFL 뷰를 열어볼 겁니다. 뷰 목록에 가서 FFL 뷰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얘의 뷰 뎁스를 지금 다 0을 줘보세요. 0. 위쪽도 0, 아래쪽도 0. 그 다음에 수정, 적용, 확인. 야, 일단 여기 기둥은 보여지네요. 그죠? 다 보여집니다. 지금 FFL 뷰를 열어서 그 FFL 뷰의 속성에서 뷰 가시성의 위쪽 값을 0, 아래쪽을 0 이렇게 줬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기본 도면을 생성을 해보면 되는데 기본 도면을 생성할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도면 및 레포트 탭을 눌러주고 도면 생성 리본 명령어를 클릭을 해보면 명령어 목록을 클릭해보면 마스터 도면 카탈로그가 있고 기본 도면이 있습니다. 나머지 세 개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부제를 선택한 게 없어요. 여기에 부제는 내가 어셈블리 부제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냥 파트, 단품 부제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라고 하면 콘크리트 부제를 선택했을 때는 콘크리트 부제 도면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콘크리트든 철골이든 부제를 선택한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도면 생성해 줄 수 있는 거는 기본 도면을 통해서 기본 도면을 생성하는 거하고 마스터 도면 카탈로그를 통해서 도면을 생성해 주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나는 GA 도면을 생성할 거예요. 즉 기둥 어레인지먼트 도면을 생성할 거기 때문에 기본 도면을 클릭하고 먼저 FFL을 선택하고 뷰를 옵션은 3개가 있는데 나는 FFL 뷰 하나 가지고 도면 하나를 만들 거야. 그래서 뷰당 도면 1개 옵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면 속성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도면 속성 창, 기본 도면 속성 창이 나와요. 여기에 이름이 2-001로 되어 있는데 나는 얘를 컬럼 어렌지라고 만들 거예요. 어렌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컬럼 어렌지 플랜. 그러면 얘도 이렇게 이름을 주고 제목도 나는 동일하게 컬럼 어렌지 플랜으로 줄 거야. 그러면 제목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얘를 도면을 만들 때마다 이 이름과 제목을 다 줘야 돼요. 왜냐면 테클라가 그거를 안다. 그럼 우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뷰가 FFL인지 이게 그리드 1번인지 그리드 2번인지 그리드 3인지 그리드 4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이름을 다 가져와서 여기다 주겠다. 그러면 결국은 걔는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프로그래밍 이슈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는 이름을 다 줘야 된다. 도면 만들 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일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는 분명히 얘는 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일반 속성 보기, 그래서 뷰 속성 보기가 나올 거고 거기에 스케일이라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 6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난 50분의 1로 스케일을 적용할 거야. 그러면 50분의 1로 값을 주고 적용 확인 눌러준 다음에 여기 값은 당연히 60이 아니라 50으로 바꿔줘야 되겠지. 네, 요거만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그 다음에 도면 열기 얘를 체크해주고 생성 버튼 눌러주면 도면이 생성되면서 바로 도면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지금 이제 컬럼 어레인지 플랜이라는 도면을 이와 같이 만들었고 스케일은 1:50 타이틀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둥들이 다 보여져요. 그리고 디멘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중복적인 것들 2개가 표시되어 있는데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지우면 되는 거고 그다음 이제 확인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도면 에디터예요. 지금 보여지는 게 이 도면 에디터를 빠져나갈 때에는 요 창 리본 명령어에 있는 X 표시를 눌러주면 돼요. 그 위에 있는 큰 X 표시를 눌러주면 얘는 테클라를 빠져나가는 거고 나는 도면 에디터만 빠져나갈 거니까 창에 있는 작은 X 요 닫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델 에디터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뷰뎁스 뷰 속성 다시 열 거예요. FFL에. 그리고 얘 위쪽 아래쪽 얘 값을 더 많이 주면 뭐 아래쪽을 예를 들어서 위쪽을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이 500을 줄까요? 500. 아래쪽은 그냥 뭐 0으로 줄게요. 그리고 수정. 그럼 이 상태가 보여지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도면을 만들면 이 원형 파이프 플러스가 같이 보여지겠지요. 기본 도면에 가서 그대로 FFL 체크 생성. 그러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전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500mm 그 레인지까지만 보여지는 겁니다. 500mm까지. 만약에 1000이면 이 플러스는 더 길게 보여지는 거예요. 닫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뷰뎁스의 값을 내가 얼마만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기본 도면 만들어 봤어. 오케이. 괜찮네. 그게 아니라 이 위쪽 아래쪽에 이 값들을 다양하게 바꿔줘 봐야 돼요. 어떤 때 이런 플러스 이런 게 들어가 있을 경우에 그거에 따라서 도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지 되는데 지금 안 할 것 같아서 일부러 지금 뷰뎁스를 몇 개를 더 넣어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더 길어지죠? 2000mm 주니까 엄청나게 길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얘를 0으로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200을 주면
얘는 지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도면 생성에 가서 기본 도면 FFL 도면 열기 체크 생성.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럴 때 당황하지 말고 모델 에디터에 가서 이 FFL 뷰 속성을 열어서 가시성의 이 값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것들, 이제 가장 이 FFL 같은 경우 00 정도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원형 파이프 플러스 같은 경우를 표현해 주려면 값을 위쪽 값을 좀 더 큰 값을 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수정 적용 확인 눌러주고 도면 생성을 다시 하면 지금 기둥이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면 뷰뎁스 조절하면서 도면을 좀 생성한 거를 연습을 했으리라 판단하고요. 지금 이 도면에 보니까 그리드가 지금 보여지질 않아요. 근데 이 그리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표시를 하려면 지금 여기 그리드 얘가 레이블이죠. 그래서 그리드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이와 같이 그리드 속성 창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리드 여기에 보면 레이블만 표시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그리드 표시로 바꿔준 다음에 수정 눌러주면 이와 같이 그리드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리드 속성창을 여기 이 도면에서 생성한 다음에 그리드 속성을 바꿨지만 원래 처음부터 도면을 생성할 때 그리드를 표시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지금 이 창을 도면 에디터를 빠져나오고 지금 도면 관리 문서 관리자를 열어서 지금 이제 여러 번 우리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도면은 제가 전부 다 선택을 하고 삭제하세요. 삭제. 삭제한 다음에 도면 생성에 가서 기본 도면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뷰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면 속성 버튼을 누릅니다. 도면 속성을 누르면 이와 같이 기본 도면 속성 창이 나타나요. 거기에서 보니까 객체라는 카테고리를 찾으면 있어요. 객체 카테고리 가서 보면 그리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얘를 버튼을 클릭하세요. 클릭해서 보면 여기 그리드 속성의 옵션이 지금 보이지 않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표시하면 그리드 다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색상도 내가 적색이 아니라 색깔을 바꾸겠다라고 하면 그리드 선의 색상에 가서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면 되고 유형 내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일 경우에 텍스트의 색상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 너무 작으면
크게 해주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글꼴 선택 버튼 눌러서 내가 필요한 글꼴을 검색을 해서 걔를 선택하고 크기 선택한 다음에 확인. 그리고 프레임 아무것도 없는 거 사각형으로 그 다음에 밑줄선으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직사각형으로 프레임을 한번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얘를 나는 이 속성 정의한 거를 저장할 거야 그러면 이름을 주시고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그 다음에 적용 확인 눌러주고 도면 여기 체크한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그리드가 다 표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프레임이 사각형 형태로 프레임이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멘전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디멘전이 지금 중복적인 부분은 지금 필요 없는 거는 디멘전을 선택해서 지우면 됩니다. 그럼 지워지죠? 이와 같이. 이쪽도 불필요한 거는 지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가 전부 다 도면이 이제 기본 이 컬럼 어레인지먼트 도면으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어 라고 하면 얘는 그냥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저장 버튼 눌러주고 도면 에디터를 빠져나가면 아까처럼 창이 저장하겠냐 이런 창이 나타나지 않겠죠. 왜? 저장을 내가 했으니까. 다시 문서관리자를 열어서 여기 도면 문서관리자에 보면 지금 이름, 제목, 그 다음에 제목이 스케일에 들어가 있고 크기 841에 594, 그 다음에 유형 G라는 게 제너럴 어레인지먼트라는 기본 도면 형태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히 여기 문서관리자를 이용을 해서 더블 클릭하면 도면이 열려지는 거죠. 그죠? 도면 열려졌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리드가 실질적으로 나는 얘만 좀 변경하고 싶어요. 그리드 1번만. 그러면 여러분들 선택 도구에 이 스위칭 그대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도면에서 그리드 선 선택. 그러면 얘는 그리드 선 하나만 선택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얘를 더블 클릭하면 그 선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면 에디터의 이 선택 도구 스냅 모델 에디터에서 선택 도구 스냅 도구 잘 써야지 되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리드 선 선택할 때는 얘를 키고 그리드 전체를 선택할 때는 이 스위칭을 켜놔야지 된다. 그러면 그리드 전체가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레이블만 표시한 다음에 수정하면 레이블만 표시 선택하고 레이블만 표시해서 수정 버튼 눌러주면 다 안 보일 거고 표시로 변경한 다음에 수정하면 다 보일 거고 자 내가 마우스를 뷰 안으로 갖다 대면 테두리가 파란색의 테두리가 나오죠. 그럼 걔는 뷰라는 거고 얘는
도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어떤 속성이 나오냐면 도면 속성이 나와요. 이 뷰에 커서를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얘는 기본 도면 속성이 나오죠. 왜? 나는 얘를 뷰를 선택하려면 얘를 클릭해 줘야지 뷰가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 뷰에 테두리 선에 마우스 커서 갖다 대고 더블 클릭하면 뷰 속성이 나와요. 그 얘기는 내가 이 도면에 뷰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뷰가 하나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도면에 뷰가 2개, 3개, 4개를 여기다가 배치할 수 있는데 각각의 뷰마다 속성값을 다르게 주겠다. 즉 우리가 모델에서 뷰를 그리드선 가지고 뷰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각각의 뷰마다 속성을 다르게 주는 것처럼 도면의 뷰도 우리가 도면의 뷰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정면, 측면, 평면, 그 다음에 단면. 그래서 이런 각각의 뷰마다 내가 그리드를 보여주는 뷰, 그리드 레이블만 보여주는 뷰, 그리드 없이 보여주는 뷰, 뭐 디멘전 보여주는 뷰, 디멘전 보이지 않는 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뷰마다 속성들을 다르게 해서 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뷰 속성 열어주면 그 뷰 속성에서 속성값을 변경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모든 뷰에 일률적으로 속성들을 적용시킬 때에는 도면 속성 창을 통해서 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뷰를 더블 클릭하면 뷰 속성 창이 나올 거고, 그 뷰 속성에 보면 객체, 마크, 뭐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다 중요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들이 도면 에디터에서의 그 편집 또는 생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시간이 필요로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것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뷰 속성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 빈 공간에 마우스 커서 클릭 놓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 도면 속성 창을 엽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도면은 이 상태로 이렇게 보이게 하세요. 거기에 보면 일단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 레이아웃은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레이아웃을 쓰고 있는지만 살펴볼게요. 레이아웃 버튼을 눌러보면 이와 같이 레이아웃 속성이 나옵니다. 이 레이아웃은 지금 스틸을 쓰고 있는데 이 스틸은 나중에 뭐 내가 새로 만들 수도 있고 편집해 줄 수도 있어요. 이 레이아웃은 우리가 도면을 만들었을 때 이 바깥 부분 뭐 BOM 타이틀 얘가 레이아웃이에요. 얘가 레이아웃이다. 템플릿 객체 나열 이건 그냥 디포트로 얘로 돼 있고, 크기는 지정된 크기고 도면 크기는 지금
제너럴 어레인지먼트라는 841-594짜리를 지금 썼습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얘를 선택해서 쓴 겁니다. 요거 일단 이렇게 확인하시고, 근데 나중에 이 도면 크기는 내가 원하는 거를 한 번씩 클릭해서 보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그거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이 상태 확인했으니까 확인 버튼 눌러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여기 치수 생성 버튼을 눌러보세요. 치수 생성. 치수 생성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에 치수 생성, 치수 위치 조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먼저 이 치수의 위치가 수평일 때 오른쪽으로 해놓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오른쪽에 치수가 나오는 거고, 왼쪽을 선택해서 수정 버튼 눌러주면 왼쪽이다. 즉, 이 수평에 관련된 얘는 이 수직 치수, 얘가 하단 아래쪽 위치하는 거고, 위쪽 하면 위에 위치하는 거예요. 뭐 얘를 한 번씩 이렇게 클릭해 보면 무슨 뜻인지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전체 치수 켜기 되어 있고 그리드선 치수 켜기 되어 있는 거를 끄기 하게 되면, 끄기하고 수정하면 전체 치수만 표기가 돼요. 그리고 그리드선 치수는 꺼진 겁니다. 반대로 얘를 끄고 얘를 키면 전체 치수는 24,000은 안 보이고 6,000, 6,000, 6,000 되어지는 것만 보일 거예요. 수정. 얘도 그죠? 보여지죠. 그 다음에 여기 부재는 이제 부재 치수를 표기할 때는 이 부재 탭을 눌러서 각각의 부재의 이 규칙에 따라서, 이 규칙은 예를 들어서 객체그룹 더블 클릭했을 때 이 여기서 보여지는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선택 필터 그 다음에 뷰 필터 이런 것들처럼 규칙 추가하면 규칙 추가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 그룹에는 여러 개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 아까 우리 선택 필터나 거기서 다 보여진 것들이죠, 그죠? 그 그룹들이에요. 만약에 이거는 이제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얘가 조이스트 프레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림이 만들어져 있는 거를 가져서 쓰는 거고요. 제거 버튼 눌러주면 제거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위치가 어떻게 지금 들어가는지 부재들에 따라서 치수를 어떻게 생성할 거냐, 그 부분은 이제 아까 그리드 1번, 그리드 A 이런 뷰를 가지고 도면을 생성했을 때 부재 치수가 거기서 표시되면 되죠. 얘는 표시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치수 생성에 대한 부분들, 요 켜기에 따라서 보여진 거고, 지금 이게 중복적으로 두 개가 나타난 거는 그냥 하나 선택해서 불필요한 거는 지워 주시면 되죠. 그래서 나는 하나만 표기하겠다. 그럼 이렇게 하나만 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내가 완성된 기본 도면이다, 기동 배치 도면이다라고 하면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리드 A를 열어서
그리드 A를 가지고 도면을 생성을 같이 해볼게요. 근데 당연히 그리드 A도 뷰 속성을 열어서 가시성 위쪽 아래쪽의 값을 조절하면서 도면을 생성해 봐야지 돼요. 그래서 생성된 도면이 어떤 상태로 보여지는지를 확인하면서 얘도 가시성의 위쪽 아래쪽에 가장 최적의 값을 입력을 해줘서 도면을 생성해 줘야지 됩니다. 네, 지금 이제 300, 300, 예를 들어 300, 300짜리로 값을 변경한 다음에 수정하게 되면 얘가 보이는 거죠. 그죠? 아래쪽이. 나는 아래쪽을 보이지 않게 할 거야. 그러면 0 해주고 수정 버튼 눌러주면 전혀 C형광 보호가, 즉 걷어가 보이지 않죠. 그죠? 걷어가.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도면을 생성할 거야. 어떤 거를? 그리드 A를. 그러면 도면 생성에 가서 기본 도면 클릭해주고 그리드 A가 선택되어 있고 당연히 이름을 그리드 A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도면 속성으로 가서 당연히 여기 이름과 제목이 컬럼 어렌지 플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드 A 이름 얘도 제목을 그리드 A라고 주고 스케일 그대로 50분의 1 50분의 1로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그리드 가서 표시되어 있고 뷰형 보도로 되어 있고 오케이. 그리고 수정.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만들 때 얘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지요. 얘 그리드 A야.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컬럼 어레인지먼트 플랜이다라고 하면 컬럼 어레인지먼트 플랜이라고 이름을 주고 저장. 필요하면 나중에 여기서 불러와서 사용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리드 A로 이름 저장, 변경해서 저장하고 얘를 적용, 확인. 당연히 도면 열기 체크해주고 생성 버튼을 눌러주면 도면이 열려지겠죠. 그래서 보면 얘가 안 보이죠. 선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뷰 뎁스를 다시 조절해 줘야 되는 거지. 자, 창을 다시 닫고 얘의 아래쪽을 0으로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최소한 기둥에 그 뭐 아래쪽을 조금 더 10 정도 또는 뭐 50, 즉 이 파이프가 보여지게끔 선이 아니라 좀 정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값을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50 정도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수정, 적용, 확인 눌러주고 도면 생성에 가서 기본 도면 일기 체크하고 도면 속성에 보면 마지막 거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뭐 확인할 필요 없으니까 생성 버튼을 눌러주고 도면을 봅니다. 그러면 50mm 정도 아래쪽을 주니까 파이프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뭐 00으로 줄 때도 있겠지만 00이 아닌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값을 줘야 될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해 보면 적당한 최적의 뷰 가시성의 위쪽 아래쪽 값을 그대로 이용을 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놔서 됐어. 그럼 이제 여기서 불필요한 것들은 치수를 빼서 삭제하든지 이렇게 삭제하겠지요.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것들은 더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마크, 부재, 어셈블리 마크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멘전을 더블 클릭하면 디멘전 속성이 나오는 거고, 마크를 더블 클릭하면 마크 속성이 나오는 거고, 여기 보니까 타이틀이 부재 마크 속성이, 그죠? 이 부재를 더블 클릭하면 부재 속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뷰를 더블 클릭하면 뷰 속성이 나온다. 도면을 더블 클릭하면 도면 속성이 나온다. 이거를 지금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아, 내가 더블 클릭하면 속성창이 나오는구나, 객체. 그래서 그 각각의 속성창 따라서 속성의 값들을 변경해서 내가 원하는 도면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요 C1 마크 하나하나만 지금 선택되는 거지 그룹은 아니에요. 그죠? 그룹 아니에요. 그룹에서 이 도면의 전체 마크를 저 어셈블리 마크를 나는 안 보이게 하고 싶어. 즉 표시하지 않고 싶어. 그러면 얘는 도면 속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본 도면 속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거기에 마크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죠? 거기 보니까 부재 마크 버튼이 있죠? 얘를 누릅니다. 그럼 아까처럼 부재 마크 속성 무슨 얘기냐면 요 속성 창은 타이틀이 뭐예요? 일반 부재 마크예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타이틀이 틀려요. 이런 차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클릭해 보는 거예요. 타이틀이 틀리다라는 건 속성이 틀리다라는 거지. 그죠? 자, 일반은 뭐야? 제너럴한 거예요. 제너럴한 거. 즉 모든 도면의 전체를 관할하는 게 일반 부재 마크 속성이고, 얘는 아까 어셈블리 하나만 속성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걔 하나만. 스페시픽한 거죠. 얘는 선택된 거, 특정한 거 하나. 얘는 모든 마크. 이렇게 타이틀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를 지금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세히 봐야 돼요. 주의 깊게. 그래서 여기 어셈블리 번호 여기 들어가 있는 거를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수정을 누르면 마크가 전부 표시가 안 된다. 다시 부재 번호를 나는 표시하고 싶으면 부재 번호 선택하고 추가 그리고 수정 누르면 얘는 이번에는 부재 번호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제거 프로파일을 표시하려면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마크 요소에 추가시키고 수정. 그러면 프로파일이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어려움 없죠? 당연히 얘는 마크가 개별적으로 불필요하면 선택하고 딜리트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지워주면 됩니다. 얘 위치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실제 요 위치, 요 부분, 여기 안에서만 움직여지겠지, 그죠? 이건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나는 다른 쪽에 요걸 왜 오른쪽 말고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너무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누구에 따라서 각각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를 소프트웨어가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따로 만약에 이 기능들이 옵션이 있으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마크를 넣어줘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옵션을 쓰면 되는데 만약에 없으면 얘를 지운 다음에 텍스트 써야 돼요. 여기다 텍스트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요구가 너무 많아. 도면을 만들면. 야, 오른쪽 알고 왼쪽으로. 야, 너무 커. 폰트 채 마음에 안 들어. 바꿔. 그래서 BIM이라는 거의 기술을 지금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현실은 도면 작업과 모델링 작업을 어떻게 보면 도면 작업의 작업 영역이 더 많아요. 작업 시간이. 왜? 요구되어지는 게 너무 많아. 아, 예쁘게 꾸미는 건 좋은데 너무 예쁘게 꾸며.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 과제 낼 때 또는 예전에 뭐 숙제 이렇게 할 때 그런 거를 많이 요구 받았다라고 하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꾸밀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만 정확하게 시공되어지는 것만 정확하면 그 정도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거를 꾸미죠. 사각형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돼. 야, 마음에 안 들어. 다른 표시로 좀 마름모로 바꿔와.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즈가 틀리잖아요. 얘하고 얘는 사이즈가 같아. 야, 얘 사이즈는 얘하고 똑같이 만들어 와. 그러면 이제 죽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작업의 형태가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데, 아, 요거 사이즈가 틀리다고 요런 것들을 또 지적하는 경우도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지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런 이동을 할 때는 내가 얘를 선택을 하고 그냥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다시 도면 속성에 가서 부재 마크에 가서 얘를 제거해 주면 도면 속성에 가서 부재 마크 프로파일을 제거한 다음에 수정. 그리고 다시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추가하고 수정 눌러주면 얘를 기억하죠. 얘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에 맞춰줘야 되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개별적으로 디테일러의 성향 이게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가 저장을 시켜 놓든지 뭔가 해야지 바뀐 거를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거지. 자, 만약에 얘는 필요가 없어서 딜리트 했어. 얘도 지웠어. 그럼 이렇게 지워진 상태에서 도면 속성을 열어서 이런 것들은 해봐야 되는데
안 해볼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보여주는 거 이렇게. 안 나타나요? 이거 왜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그러면 반대로 그러지. 그거 왜 지웠어? 그러면 할 말이 없지, 그죠? 자기가 지워놓고 왜 안 나옵니까? 라고 하면 테클라 입장에서는 뭐라고 답을 해줘? 할 말이 없는 거지. 본인이 지워놓고 왜 안 나오냐고 다시 나한테 반문을 하면 답이 없는 거. 그러니까 필요 없으니까 지운 거예요. 그럼 다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얘의 마크를 개별적으로 다시 넣어줘야 돼. 그럴 때는 부재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마크 추가, 교속성 사용, 부재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얘 마크를 우리는 마크라고 하는 거예요. 부재 마크. 그래서 마크 추가, 교속성 사용. 그러면 다시 마크가 다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기본 도면 속성에 가서 부재 마크 버튼 눌러주고 프로파일을 제거하고 수정. 그 다음에 다시 프로파일을 선택하고 추가한 다음에 수정. 이 규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한 거를 눈으로 보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지웠다가 몇 개 지운 다음에 부재 마크를 제거했다가 다시 추가하는 거. 지금 아까 설명한 거 이거를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클라만의 규칙을 이해해야 된다. 그죠?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규칙을 내가 쫓아가야지 되겠지. 그러면 그 쫓아가는데 그냥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 규칙이 어떤 건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아는 상태에서 접근을 해주는 게 작업의 효과가 높아진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도면에 이 그리드 치수를 지울게요. 네, 지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치수를 생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드 치수를 끄고 크기가 아니라 내가 아예 이 도면 에디터에서 도면 편집기 여기 드로잉 에디터에서 치수를 생성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이 도면 탭, 주석 탭, 치수 생성 탭을 누르세요. 눌러보면 여기 수평, 수직 치수 이렇게 리본 명령어 나올 거죠. 얘는 지금 수평 치수로 넣어야 되니까 수평 치수 리본 명령어를 실행하고 그리드 1번 니어점 그리고 그리드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치수 위치 달라고 할 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중간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마우스 중간 버튼. 그런 다음에 나머지 오른쪽에 치수도 지금 수평 치수를 이렇게 넣어줄 수는 있는데 근데 얘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2점 계속 찍어서 가야 되잖아. 자, 이럴 때는 치수를 하나를 이렇게 생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치수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았을 때의 리본 명령어들을 잘 보세요. 얘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얘도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치수를 선택하니까 활성화가 되네요. 그죠? 얘는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얘는 지금 활성화 됐습니다. 점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수평에 연속적으로 치수를 생성할 때 필요한 건 점 하나만 있으면 치수가 생성되는 거죠. 왜? 이 점을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이 점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와 같이 연속 치수를 생성해 줄 수가 있는 거고, 얘는 점 제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얘를 알면 얘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 추가 클릭해주면 연속해서 디멘전이 넣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치수를 2점을 찍고 마우스 중간 버튼 눌러주고 하면 전체 치수가 이와 같이 생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치수 생성의 이 명령어들도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것들은 다 알아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시간 많이 걸려요, 얘도. 근데 대부분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그나마 좀 재미있어 하는데 도면 작업으로 딱 넘어가면 거의 다 싫어해요. 이게 모델 작업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도면 작업을 하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돼요. 근데 내가 프리랜서 일을 하든지 아니면 조직이 조금 뭐 대기업이 아닌 뭐 중견 기업 이하다라고 하면 내가 3D도 모델링하고 또 도면 작업도 내가 다 해야 되고 한다라고 하면 이 기능을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델을 배울 때보다는 도면 이 명령어들을 배우는 거가 조금 지루한 감은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필요하지요. 이 도면이 이제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도면 작업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치수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디멘전을 넣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디멘전 넣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니까 여기 왼쪽 부분도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얘는 지금 필요한 거는 이런 것들 이동할 때는 디멘전 선택한 다음에 요 사각형 핸들 나온 점을 드래그 해주면 이동이 돼요. 그리고 얘는 수직치수죠, 그죠? 수직치수 점 찍고 또 한 점 찍은 다음에 마우스 디멘전 위치 주고 중간 버튼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디멘전이 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라면 지운 다음에 요런 걸로 대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이동하고 나는 즉 이 플러스의 요 점과 요 점의 수직 치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얘를 선택을 해서 점 추가 찍어주면 점 추가가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효과적이지, 그죠? 점 제거하면 제거되는 거고 추가 제거하는 건 제거 추가하는 건 점만 찍어주면 추가 얘 선택하고 점 추가 그 다음에 한 점 찍어주면 디멘전이 이와 같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번 반복적인 연습은
해줘야지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됐다. 그러면 안 되고, 지웠다가 넣었다가 그 다음에 디멘전 이동시켜보고, 그렇게 해줘야지 결국은 내가 좀 잘 쓸 수 있는 거겠지, 그죠? 당연히 얘는 이렇게 윈도우로 하면 전체 디멘전이 선택이 되겠지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 없으니까 이렇게 디멘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위치나 또는 디멘전 텍스트나 또는 디멘전의 요 끝에 에로우 되어지는 부분, 이런 모양, 화살표 형태, 이런 것도 본인들이 이렇게 한 번씩 해봐야 되는데 안 하는 게 대부분이 이런 거 이렇게 확인 안 하면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봐야 되겠지, 그죠? 이런 모양에 가서 이 화살표 형태도 바꿔봐야 되겠지, 이렇게. 화살표 형태가 이게 아닌 다른 형태로 요청하면 그것도 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모양에 가서 화살표 형태를 이렇게 도트로 바뀌어지겠지요. 사이즈 당연히 이것도 조절해주면 다 조절해줘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를 꼭 해봐야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알려주면서 확인해 봤을 때 안 한다. 안 해. 절대로 안 해. 해봐야 되는데 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적의 내가 그 환경에 맞는 이런 화살표 형태, 그 다음에 화살표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지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이렇게 선택해서 이런 속성 다 바꿔준 다음에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지? 이렇게 이름 주고 디몬 적용 확인. 그럼 얘는 똑같이 디몬으로 바꿔주면 디몬 선택한 다음에 불러오게 하고 수정 적용 확인. 얘는 도뜨다라고 하면 선택해서 얘는 dim2야. 뭐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잘 모르겠어. dim 도넛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저장시켜 놔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거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 눌러주고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수정. 근데 실질적으로 얘 자체를 불러오게 한 다음에 수정하면 이제 실제 얘도 동시에 이렇게 수정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건데 불러오게 한 다음에 수정. 다 수정되죠? 부재 하나씩 수정할 거냐, 디멘전 전체를 다 선택해서 수정할 거냐, 그거는 디멘전 치수 속성 창 열고 컨트롤 키 눌러서 디멘전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dim 도넛 내가 목록 선택하고 불러오게 한 다음에 수정. 그러면 일괄 다 바뀌는 거지. 지금 설명하는 이것들을 내가 보여준 시간보다 설명한 시간보다 더 많이 해야지 되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모델 에디터에서 어떤 부재를, 객체를 수정하는 방법을 그대로 도면 에디터에서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디멘전 하나가 아니라 디멘전 전체를 수정하려면 우리가 모델 에디터에서 부재를 하나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기둥 전체를 다 수정하려면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속성창 열어놓고 부재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속성에서 값을 변경한 다음에 수정 버튼 눌렀듯이 드로잉 에디터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최소한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간다라는 거는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화살표를 바꿀 수 있어야 되고 디멘전을 넣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멘전 텍스트의 크기를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멘전을 넣을 때 연속치수 이런 것들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마크업을 과연 마크라는 게 뭐냐,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얘를 이런 거 프로파일, 어셈블리, 볼트, 그 다음에 뭐 타이틀, 텍스트, 다 이런 것들이 다 마크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속성창을 열어봤을 때, 아, 이게 부재 마크 속성이구나.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부재에서 제공되어진 속성들이죠, 그죠? 너무나도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부재 속성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도면 에디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 에디터의 속성에서 보여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와, 마크다. 마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면 탭 말고도 여기 도면에 보면 마크가 여기도 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많이 쓰는 것들을 내가 아느냐. 근데 그거에 따라서 도면을 잘 꾸밀 수 있는 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해보고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것만 지금 중요한 거지. 이렇게 치수 속성이 일반, 모양, 마크, 태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눌러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반에서 우리는 지금 모양 안에서 얘를 한 번 더 살펴본 겁니다. 화살표 형태, 크기.